후한 사연입니다. 재미있게 시청하시고 구독,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주말 아침 햇빛이 신혼집 거실을 넉넉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지수는 따뜻한 브런치를 준비하며 오늘 하루가 평온하길 바라고 있었어요. 규민은 뒤에서 지수를 도우며 부엌을 오가고 있었고 두 사람의 움직임은 여유로웠습니다. 지수는 규민이 미소를 보낼 때마다 안정감을 느꼈고 식탁 위에는 조용한 행복이 채워지고 있었죠. 그러나 그 평온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초인종이 울리고 문이 열리자마자 명희가 빠른 걸음으로 거실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명희는 아들 얼굴만 보며 반가운 표정을 지었고 지수에게는 짧은 인사만 건넸어요. 규민은 갑작스런 방문에 당황해 이유를 묻고자 했지만 말을 고르느라 머뭇거렸습니다. 지수는 최대한 부드러운 미소를 띄었지만 마음 한쪽에서는 예기치 못한 긴장이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명희의 등장은 이 신혼집에서 처음 느껴지는 불편한 공기였죠. 아들, 얼굴이 좀 피곤해 보이네. 요즘 잘 챙겨 먹고 다니는 거 맞지? 명희는 다정함보다는 걱정을 핑계로 아들의 생활을 살피려는 말투였어요. 지수는 정성껏 차려놓은 음식을 설명하려 했지만 명희는 식탁을 훑어보며 고개를 천천히 저었습니다. 규민 입맛엔 이게 조금 싱겁지 않니? 라는 말이 식탁 위에 가볍지 않게 떨어졌습니다. 규민은 난처한 듯 웃으며 괜찮아, 잘 먹고 있어라고 말했지만 분위기는 이미 기울고 있었죠. 지수는 억지로라도 편안함을 유지하려 노력했지만 속으로는 자신을 향한 시어머니의 시선이 날카롭다고 느꼈습니다. 명희는 집안을 둘러보며 가구 배치를 지적하고 정리 상태까지 평가하기 시작했습니다. 규민은 상황을 완화하려는 듯 말을 꺼내려 했지만 어머니를 의식하느라 조심스럽기만 했습니다. 지수는 시어머니의 행동이 단순한 관심이 아니라 경계를 넘는 간섭처럼 느껴졌어요. 조용한 신혼의 시작은 그날 처음으로 미묘하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명희는 신혼집을 다녀간 뒤부터 아들에게 연락하는 횟수가 눈에 띄게 늘었습니다. 지수는 규민의 휴대폰이 하루에도 여러 번 울리는 모습을 보며 마음속에 작은 불안이 싹트는 것을 느꼈어요. 규민은 일 끝나고 집에 돌아오자마자 어머니의 안부 전화에 대응하느라 식탁에 앉을 틈도 없었습니다. 지수는 그의 표정에서 피곤함이 묻어나는 것을 알아챘고 부드럽게 걱정을 건넸어요. 그러나 규민은 애써 웃으며 괜찮아, 원래 이런 스타일이잖아 라고 넘기려 했습니다. 지수는 그 대답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더 미루는 행동임을 직감했습니다. 며칠 뒤 명희는 규민에게 지수 없이 집으로 오라는 메시지를 보내왔습니다. 지수는 불러주지 않은 것을 서운해하기보다는 시어머니가 자신을 배제하려는 의도가 엿보여 더 깊은 고민에 빠졌어요. 규민은 잘못된 상황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어머니의 기분을 상하게 할까봐 말 한마디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명희의 행동은 지수와 규민의 결혼 생활에 더욱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습니다. 주말엔 잠깐 집 좀 들러라 할 얘기가 있어. 명희가 이렇게 말했을 때 규민은 이미 예정된 약속을 취소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지수는 그 모습을 보며 마음이 무거워졌지만 억지로 상황을 이해하려고 노력했어요. 그러나 명희는 주말뿐 아니라 평일 저녁에도 규민을 불러내기 시작하며
일상의 균형을 흐트러뜨렸습니다. 지수는 규민이 점점 더 지쳐가는 것을 보며 더는 가만히 있을 수 없다는 마음이 커졌어요. 명희는 아들의 일정 전반을 관리하려는 듯한 태도를 보였고 그 행동은 점차 대담해졌습니다. 지수와 규민이 함께 있는 시간은 빠르게 줄어들고 있었고 그 빈자리는 명희의 존재가 대신 채워갔습니다. 규민은 양쪽의 감정을 모두 고려하느라 매일 마음이 흔들렸고 그의 한숨은 이전보다 훨씬 깊어졌습니다. 지수는 이대로 두면 갈등은 피할 수 없겠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그 작은 균열은 곧 더 큰 파동이 될 조짐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며칠째 이어지는 명희의 연락은 점점 더 빈번해졌습니다. 지수는 규민이 휴대폰을 확인할 때마다 얼굴이 굳어지는 것을 알아차렸어요. 어느 날 명희는 허리 통증이 심하다며 규민에게 병원 동행을 부탁했습니다. 규민은 업무를 조정해 어머니를 모시고 병원에 갔고 진단은 가벼운 근육통이라는 결과로 마무리되었어요. 하지만 명희는 집에 돌아가는 길에도 계속 불편함을 강조하며 도움을 필요로 한다는 분위기를 만들었습니다. 지수는 그 과장된 기색을 의심했지만 건강 문제라 함부로 단정할 수 없어 조심스러운 마음이 들었죠. 얼마 지나지 않아 명희는 신혼집에 방문하겠다며 전화도 없이 갑자기 찾아왔습니다. 손에는 일상용품 몇 가지와 함께 작은 여행용 가방이 들려 있었고 지수는 순간적으로 당황했어요. 명희는 자연스레 거실에 가방을 내려놓으며 신혼집 구조를 자세히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지수는 방문 이유를 묻고 싶었지만 예의를 지키기 위해 먼저 따뜻한 차를 건네며 상황을 지켜보았습니다. 허리가 아파서 집에 혼자 있는 게 불안하다는 명희의 말은 이미 여러 번 들은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잠시만이라도 여기서 지내면 좋겠다는 식으로 노골적인 의사를 비치고 있었어요. 규민은 예상치 못한 상황에 말문이 막히고 어머니의 가방이 들어온 사실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지수는 식탁에 놓인 가방을 확인하는 순간 이것이 단순한 방문이 아니라 시작된 의도라는 판단이 들었어요. 명희는 집 안 곳곳을 둘러보며 혼자 있기엔 집이 너무 조용하다는 말을 반복했습니다. 규민은 난처한 표정으로 지수를 바라봤지만 명확한 태도를 취하지 못해 답답함만 키웠어요. 지수는 부드럽지만 분명한 목소리로 신혼집은 부부의 공간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명희는 듣지 않는 듯 시계를 보며 오늘 당장 자고 갈 수 있다는 뉘앙스를 흘렸습니다. 지수는 점점 깊어지는 상황의 의미를 가늠하며 조심스럽게 경계를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신혼집에 들어온 작은 가방 하나가 앞으로 벌어질 더 큰 파장을 예고하고 있었어요. 아침 햇살이 부엌 창문으로 들어오고 있을 때 지수는 출근 준비를 마치고 집을 나섰습니다. 그날 오후 지수는 휴대폰으로 신혼집에 스마트 도어락 알림이 울린 것을 확인했어요. 예고도 없이 명희가 비밀번호를 입력해 들어온 기록이었고 지수는 순간적으로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급히 규민에게 연락했지만 그는 회의 중이라 전화를 받지 못했고 지수는 불안함을 안고 일을 마쳤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 명희는 이미 거실 한가운데 서서 신혼집을 둘러보고 있었어요. 명희는 청소 상태부터 가구 배치까지 하나하나 짚으며 자신만의 기준으로 평가하기 시작했습니다.
지수는 불편함을 드러내지 않으려 노력했지만 명희의 움직임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냉장고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리고 명희는 반찬 종류와 재료의 양까지 살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지수의 표정은 점점 굳어졌고 명희의 행동은 이미 살아보는 사람처럼 자연스러워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아예 당연하다는 듯 가구 위치를 바꾸겠다며 의자를 끌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두면 우리 아들 쉬기 불편하지 않겠니? 라는 말이 이어졌습니다. 지수는 차분하게 제지하려 했지만 명희는 멈추지 않았고 갈등의 기운이 공기 안에서 더 깊어졌습니다. 잠시 후 도착한 규민은 예상보다 심각한 상황에 당황하며 두 사람 사이에서 어쩔 줄 몰라 했어요. 명희는 지수를 향해 불만 섞인 시선을 보내며 자신이 왜 신혼집에 있어야 하는지를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혼자 있기 불안하다는 말, 아들이 곁에 있어야 편안하다는 말이 감정적으로 쏟아졌습니다. 그러나 명희의 말투에는 이미 동거를 염두에 둔 확신이 담겨 있었어요. 지수는 당황하면서도 예의를 지키기 위해 생각할 시간을 갖자고 조심스레 말했습니다. 명희는 그 말이 반대의 의미라는 걸 알아채지 못하고 오히려 고개를 크게 끄덕였습니다. 잠시 후 명희는 들고 온 짐 일부를 신혼집 방 한쪽에 조용히 내려놓았습니다. 지수는 그 장면을 보며 이 갈등이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단계에 접어들었다는 사실을 분명히 느꼈습니다. 명희가 신혼집에 짐을 두고 간 뒤 상황은 조용해지기는커녕 더 복잡하게 흘러갔습니다. 며칠 후 동네 시장에서 명희는 지인 박 여사를 만나 지수와의 갈등을 과장해 털어놓았어요. 그 이야기는 순식간에 퍼져나가며 마치 지수가 시어머니를 외면하고 있는 것처럼 비뚤어진 내용이 되어버렸습니다. 소문은 친척인 양미경 고모에게까지 전해졌고 고모는 사실 확인도 없이 규민에게 연락해 며느리의 태도를 문제 삼았습니다. 지수의 부모 역시 그 소식을 듣고 불안해져 지수에게 전화를 걸어 안부를 묻기 시작했어요. 지수는 부모님을 걱정시키고 싶지 않아 명희의 방문과 간섭을 간단히만 설명하며 진짜 갈등의 깊이를 숨겼습니다. 하지만 전화를 끊은 후 지수는 상황이 집안 어른들에게까지 번지고 있다는 사실에 더 큰 부담을 느꼈어요. 한편 규민 역시 고모와 어머니에게서 동시에 연락을 받으며 정신적 압박을 견디기 어려운 상태가 되었습니다. 명희는 주변에서 자신에게 힘을 실어주는 말을 들었는지 동거를 기정사실처럼 말하기 시작했고 행동 또한 더욱 대담해졌습니다. 지수는 이렇게 퍼져나가는 오해와 간섭이 두 사람의 결혼 생활을 뒤흔들고 있음을 깨닫고 더 이상 침묵할 수 없다는 결심을 굳혔습니다. 지금 이 상황을 그냥 두면 안 될 것 같아. 지수는 규민에게 조심스럽지만 단호한 어조로 말을 꺼냈습니다. 규민은 이미 어머니와 지인들에게 둘러싸여 의견이 흔들리고 있었고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지수를 바라봤어요. 양미경 고모는 통화에서 명희 편을 들며 지수가 며느리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식으로 은근한 압박을 주고 있었습니다. 규민은 고모의 말과 어머니의 주장을 한꺼번에 받아들이며 선택을 강요받는 듯한 기분에 빠졌습니다. 지수는 규민이 흔들리는 모습을 보며 혼자 감당해야 할 문제가 아니라는 걸 명확히 깨달았어요. 명희는 주변 시선을 이용해 더 많은 지지를 얻고 있다고 믿고 있었고 그 확신이 행동을 더욱 거칠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규민은 지수를 지켜야 한다는 마음과 어머니를 실망시키고 싶지 않은 마음 사이에서 쉽게 결정을 내리지 못했어요. 지수는 그런 규민에게 이미 벌어진 문제의 심각성을 이해시키기 위해 차분하게 상황을 정리해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갈등이 이제 단순한 오해 수준이 아니라 본격적인 대응이 필요한 국면에 접어들었음이 분명해졌습니다. 지수가 퇴근길에 집에 도착했을 때 현관 앞에는 낯선 신발 자국이 희미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스마트 도어락 기록을 확인하자 명희가 또다시 지수의 부재 중에 신혼집에 들어온 사실이 나타났어요. 거실 불이 켜져 있었고 집안은 누군가 다녀간 듯 정리되어 있었지만 그 정리에는 다분히 타인의 손길이 묻어 있었습니다. 지수는 불안한 마음으로 침실 문을 열었고 화장대 앞에서 누군가 서랍을 뒤진 흔적을 바로 발견했습니다. 서랍 속 화장품과 작은 상자들, 영수증과 개인 용품들이 정돈이 아닌 재배치된 상태로 놓여 있었어요. 지수는 손이 떨리는 것을 느끼며 하나하나 원래 자리와 비교했고 잠시 뒤 규민이 집에 도착하자 지수는 침착하게 서랍의 모습을 보여주며 무슨 일이 있었는지 설명했습니다. 규민은 믿기 어렵다는 듯 서랍을 들여다보았지만 여전히 명확한 판단을 내리지 못하고 지수의 반응이 과한 것처럼 망설였어요. 지수는 그 모습에서 더 큰 실망을 느꼈고 자신의 감정이 사실이 아닌 것처럼 취급되는 상황이 고통으로 다가왔습니다. 지수는 결국 명희의 반복되는 침입을 증명하기 위해 서랍 상태와 출입 기록을 휴대폰으로 모두 촬영해 두었습니다. 그날 저녁 명희는 예고 없이 다시 신혼집 앞에 나타났습니다. 지수는 문을 열기 전 깊게 숨을 들이쉬며 마음을 가다듬었어요. 명희는 들어오자마자 지수의 생활 습관을 지적하고 규민이 피곤해 보이는 이유를 며느리 탓으로 돌리는 말을 이어갔습니다. 지수는 시어머니의 비난을 조용히 들으면서도 방금 경험한 사생활 침해에 대한 분노를 억누르고 있었습니다. 명희의 시선은 자연스럽게 침실 쪽으로 향했고 그 순간 지수는 서랍을 열어보려는 움직임을 단번에 눈치챘어요. 지수는 부드럽지만 단호한 태도로 그 행동을 막았고 명희는 순간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러나 곧이어 며느리라면 이 정도는 이해해야 한다는 식의 태도를 보이며 분위기를 다시 자신이 주도하려 했어요. 규민은 두 사람 사이에 서 있었지만 어머니와 아내의 갈등이 점점 커지는 상황을 막을 능력이 없었습니다. 지수는 이제 대화를 통한 해결이 불가능하다는 판단을 내렸고 명확한 경계 선언이 필요해졌습니다. 그 결심은 곧 시작될 사이다 순간으로 이어질 폭풍전야의 고요 같은 무거움으로 신혼집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지수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판단 아래 거실 테이블에 명희와 규민을 마주 앉혔습니다. 두 사람의 얼굴에는 서로 다른 불안이 드리워져 있었고 지수는 천천히 준비해둔 자료를 건넬 타이밍을 살폈어요. 규민은 이미 긴장한 표정으로 손가락을 꼼지락거리고 있었고 명희는 상황을 파악하지 못한 듯 당당한 자세를 유지했습니다. 지수는 스마트 도어락 기록을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렸고 시간대별로 정리된 출입 내역이 조용히 펼쳐졌습니다. 명희는 문서를 흘끗 보고는 별일 아니라는 듯 고개를 돌렸지만 표정은 분명히 굳어져 있었어요. 이어서 지수는 서랍이 정리된 모습의 사진을 보여주며
자신의 일상 공간이 어떻게 침범되었는지를 명확히 설명했습니다. 규민은 그제야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말문을 잃었고, 명희는 사진을 자세히 들여다보며 당황하는 모습을 숨기지 못했습니다. 지수는 차분한 목소리로 신혼집이 부부의 공간이며 사생활은 지켜져야 한다는 점을 설명했고, 그 말은 단단하게 울려 퍼졌죠. 규민은 더는 어머니를 두둔할 수 없게 되었고, 조심스럽지만 확실한 어조로 명희에게 선을 지켜달라고 말했습니다. 명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조용히 고개를 숙였고, 그 순간 세 사람의 관계는 이전과는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명희는 침묵 끝에 천천히 짐을 들고 일어났습니다. 지수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마음이 무겁지만 냉정함을 잃지 않으려 노력했습니다. 규민은 어머니와 잠시 시선을 마주쳤지만 어떤 위로의 말도 꺼내지 못했어요. 명희는 현관 앞까지 걸어가며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았고, 문이 닫히는 소리는 묘하게 공허하게 울렸습니다. 지수는 큰 숨을 내쉬며 거실에 남겨진 정막을 바라보았고, 몸 곳곳에 남아있던 긴장감이 조금씩 풀려갔어요. 규민은 지수 옆에 조심스럽게 앉아 자신의 우유부단함이 오늘의 상황을 키웠다는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지수는 그 말에 담긴 진심을 느꼈지만 앞으로의 변화가 행동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점도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규민은 관계를 바로 세우기 위한 결심을 내렸고, 그 결심이 표정에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지수는 이번 갈등이 단순히 시어머니와의 문제뿐만 아니라 부부관계의 중심을 바로잡는 과정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조용히 이야기를 이어가며 새로운 경계를 세워나갈 준비를 단단히 다지고 있었습니다. 명희가 신혼집을 떠난 지 며칠이 지나자 집 안에는 오랜만에 고요가 찾아왔습니다. 지수는 여전히 마음 한쪽이 무거웠지만 갈등의 중심에서 벗어나 잠시 숨을 고를 수 있다는 사실에 안도했어요. 한편 명희는 박 여사 집에 머물며 자신이 한 행동들을 되짚어보고 있었고, 표정에는 이전에 없던 흔들림이 드러났습니다. 박 여사는 명희의 이야기를 들은 뒤 조심스러운 어조로 지나친 간섭이 문제였음을 짚어주었어요. 그 말에 명희는 처음엔 불편해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자신의 행동이 아들의 결혼 생활을 위협했다는 점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규민은 부모와의 관계에서 독립을 배우기 위해 전문가 상담을 받으며 감정의 균형을 찾으려 노력했습니다. 지수는 그런 규민의 변화를 조용히 지켜보며 마음이 조금씩 풀어지고 있었어요. 어느 날 명희는 지수에게 전화에 만나서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싶다는 뜻을 전했습니다. 지수는 감정적으로 흐르지 않기 위해 장소와 대화 방식을 미리 정해두는 조건을 제시했고, 명희도 그 제안을 받아들였어요. 세 사람은 조심스러운 걸음으로 만나게 되었고, 오해와 상처를 하나씩 꺼내며 관계의 틀을 다시 세우기 위한 첫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만남 장소는 사람들의 대화가 은은하게 들리는 조용한 카페였습니다. 지수는 나름 차분한 표정을 유지했지만 손끝에는 긴장이 묻어 있었어요. 명희는 지수를 마주하는 순간 잠시 말을 잇지 못했고, 자신의 행동이 얼마나 며느리를 힘들게 했는지 고백하기 시작했습니다. 규민은 두 사람의 대화를 듣고 있다가 더 이상 중간에서 흔들리지 않겠다는 새로운 태도를 드러냈어요. 그는 부부의 경계를 분명히 하고
가족이 서로 존중해야 한다는 기준을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명희는 그 말에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이제는 아들 부부의 생활에 거리를 두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지수는 그 진심을 느끼면서도 다시는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아 조건을 명확히 했어요. 규민은 두 사람의 대화가 부드럽게 이어지도록 차분히 중간에서 상황을 정리했습니다. 대화가 끝날 무렵 세 사람 모두 이전과는 다른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날의 만남은 당장의 해결은 아니었지만 앞으로 나아갈 길을 함께 조정해 나갈 수 있는 첫걸음이 되었어요. 시간이 지나 봄바람이 다시 불기 시작할 때 지수와 규민은 결혼 1주년을 맞았습니다. 집안은 간단한 꽃장식과 따뜻한 조명으로 채워져 있었고 두 사람은 조용히 준비한 작은 파티 음식을 테이블 위에 올려두었어요. 지수는 이 자리가 또 다른 갈등의 장이 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하나하나 위치를 살폈습니다. 규민은 초대를 받은 양가 부모와 몇몇 가까운 지인들에게 마지막 안내, 메시지를 보내며 차분한 표정을 유지했어요. 잠시 후 초인종이 울렸고 문 앞에 선 명희는 조심스러운 미소와 함께 작은 화분을 들고 있었습니다. 명희는 집 안으로 들어오며 예전처럼 집안을 살피지 않고 정중한 태도로 지수에게 축하 인사를 건넸어요. 지수는 그 변화된 모습에서 지난 시간의 노력이 헛되지 않았음을 느끼며 부드럽게 손짓해 자리를 안내했습니다. 파티는 소박했지만 따뜻한 분위기로 흘러갔고 명희는 대화 중에도 부부의 공간에 대한 배려를 잊지 않았습니다. 규민은 부모님과의 관계에서 달라진 자신의 태도를 지수가 알아주기를 바라는 듯 자연스레 그녀 옆에 머물렀어요. 지수는 그런 규민의 모습을 보며 서로가 조금씩 성장해 왔음을 실감했습니다. 파티가 무르익어갈 즈음 명희는 조용히 일어나 잠시 바람을 쐬고 오겠다며 자리를 비웠습니다. 지수는 그 행동에서 과거의 성급함 대신 상대를 배려하는 마음이 담겨 있음을 느꼈어요. 규민은 지수의 손을 가볍게 잡으며 앞으로 더 책임감 있게 관계를 지켜가겠다는 눈빛을 전했습니다. 지수의 부모도 자리에 앉아 딸의 표정이 밝아진 것을 확인하고 안도하는 기색을 보였어요. 명희가 잠시 후 돌아왔을 때 그녀의 표정에는 더 이상 불안과 집착이 아닌 온화함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지수는 명희에게 차 한 잔을 건네며 새로운 관계를 천천히 쌓아가자고 마음속으로 다짐했어요. 규민은 두 사람의 모습을 바라보며 갈등을 넘어서야 비로소 보이는 관계의 의미를 깨닫고 있었습니다. 조용한 파티는 세 사람의 변화된 분위기를 확실하게 보여주는 자리로 마무리되어 갔어요. 지수와 규민은 손을 잡고 남은 조명을 정리하며 앞으로의 삶을 함께 설계할 자신감을 느꼈습니다. 그날 밤 신혼집은 오랜 갈등을 내려놓고 새로운 가족의 시작을 조용히 맞이하고 있었어요.